이곳은 가나 오다오강입니다. 의류 폐기물로 인해 쓰레기산이 생겼습니다. 이 강을 오염시킨 주범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패스트 패션이란 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패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생산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은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세계 패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가속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상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늘려나갔습니다. 인도의 섬유 산업과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패스트 패션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스트 패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스파 브랜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전문점과 자사상표, 의류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로 기존 프랜차이즈 형태와는 차별화된 대형 직영점 형태로 운영됩니다. 1986년 미국 청바지 회사 갭이 최초로 도입한 개념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여 상품에 반영시키는 새로운 유통업체입니다. 스파 브랜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문 소매점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파 브랜드에는 자라, 유니클로, 포에버 21, H&M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 브랜드의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50벌, 연간 약 3천여 종의 옷을 출시합니다. 또한 몇몇 브랜드는 연간 1만 1천여 종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이와 같은 의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쇼핑을 하며 많게는 연간 약 78억 벌의 옷을 구매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류 및 신발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품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구매 빈도가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지향했던 소비자들은 의복 구매의 소비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옷은 생산되면서 폐기될 때까지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옷을 만드는 재료인 섬유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는 면과 폴리에스터가 있습니다. 이 섬유들은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면섬유의 원료인 목화는 보통 대규모로 재배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림이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으며 많은 양의 농약과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화 재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로는 아라레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아라레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아라레 근처에서 목화 재배를 시작한 이후로 90%가 말라버렸습니다. 한편 섬유 생산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성섬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면화 생산량을 앞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합성섬유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성섬유는 플라스틱과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섬유가 마모되는데 이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강과 바다로 흘러나가 해양 생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먹이사슬을 통해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패스트 패션의 유행으로 인해 옷을 소비하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옷의 유행은 시즌마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새로 생산되는 옷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옷은 1000억 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버려지는 옷은 330억 개입니다. 헌옷 수거함으로 버려진 옷들 중에는 상태가 괜찮은 옷들도 있습니다. 그 옷들은 대부분 유행이 지나서 한 철밖에 입지 못한 옷, 사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린 새 옷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 수거하다 보면 좋은 거는 입을 정도로 새 거가 나와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정말 새 거잖아요. 이렇게 수거된 옷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집니다. 2018년 기준 헌옷 수출량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은 헌옷 중 상태가 좋은 옷을 골라서 판매합니다. 상태가 안 좋거나 판매하지 못한 옷은 시장 주변에 버려집니다. To customers. In fact, they don't buy it. Look at all these things. These things are trash now. We're going to throw them away. See? We're going to throw all these things away. You see?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헌옷이 다른 나라로 수출된 후 팔리지 못한 채로 쓰레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옷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패션 기업들은 이곳에서 의류를 생산합니다. 대표적인 의류 생산 지역은 방글라데시 다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의류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과 폐수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지구상 폐수 발생의 20%를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0억 2,500만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이는 항공 및 선박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또한 자원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는 물 2,700리터가 사용되고 청바지 한 개는 이보다 많은 7,000리터가 사용됩니다. 2,700리터는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고 개성 있는 옷을 만들기 위해 여러 화학 제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샘플 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원단 폐기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문제에 맞서는 대응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슬로 패션, 컨셔스 패션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의식 있게 패션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옷을 대여하거나 교환 또는 재판매하여 입지 않는 것들을 처리하며 옷이 노화된 후에는 수선하거나 리폼하여 수명을 늘립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 또한 친환경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가장 가까운 의류 기업들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기업인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최초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소재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매출의 1%는 자연환경의 복원과 보존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도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페트병 370만 개, 2020년에는 무려 1000만 개가 넘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국내 의류 기업 프레자일드는 친환경 오가닉 코튼 해초와 유칼립투스 나무를 가공하여 제작한 해초 섬유 원단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의류를 제작합니다. 특별한 날 하루 입는 웨딩드레스, 몇 번 입히지 않고 버려지는 웨딩드레스를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 코엠체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제주도에서 해마다 1000벌 이상씩 버려지는 해녀복도 이들의 손을 거치면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이는 소외된 해녀들을 알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옷이 버려진 이후를 책임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CIRC는 면 혼방 의류에서 합성 섬유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잘 썩지 않는 합성 섬유를 분리함으로써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입니다. 이 집은 헌옷 12,000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진 플러스는 의류를 건축 자재로 이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의류 폐기물을 직접적으로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 기업과 소비자들의 노력에도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오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제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전 세계의 다양한 패션 기업들이 G7 패션 협약의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이 협약은 지구 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실천 계획 시행, 자연 생태계 회복, 플라스틱 사용의 점차적인 중단이 그것입니다. 2022년 3월 EU에서도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시장의 모든 섬유 제품이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이며 환경을 고려해 생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트 패션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영상에서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섬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섬유의 소재를 대체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폐섬유를 줄이는 것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폐섬유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입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패션 산업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들은 패션 기업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재고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과잉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한 폐섬유들을 재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플러스넬과 같이 폐섬유를 직접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강들은 의류 공장의 폐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을 통해 폐수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함으로써 패션 기업들은 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소비의식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이나 지속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옷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 옷을 업사이클링하거나 중고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옷 구매 및 사용은 패스트 패션으로부터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의류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옷의 빠른 생산과 폐기, 이는 또한 환경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